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짱강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는 딩도 10불불 52강 함수 개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호출을 할 때 함수 호출은 그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함수 이름 뒤에 이 가로로 오는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입력매개 변수 목록이 오는데, 여기에 오는 이 가로도 사실은 함수 호출 연산자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 호출 연산자를 중복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다를 거예요. 특히 이 함수 호출 연산자를 중복 정의한 형식의 개체를 우리는 이제 함수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함수 호출 연산자를 우리가 중복 정의하고 이 함수 개체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함수 호출 연산자 중복 정의하는 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클래스 하나를 만들기로 할게요. 오퍼레이터 함수 호출 연산자에서 연산 기호가 이거예요. 여기 입력 매개변수 목록을 별도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입력 매개변수 목록은 개발자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정할 수 있어요. 테스트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수 호출 연산자 중복 정의를 그 클래스 내에서 했을 때 해당되는 형식 개체를 우리는 이거를 함수 개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함수 개체를 마치 함수처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어떠한 개체를 마치 함수처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함수 개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함수 개체는 특정한 형식의 함수 호출 연산자를 중복 정의했을 때의 개체를 얘기를 해요. 지금 봐보면 FC23 이 호출했을 때 함수 호출 연산자 중복 정의한 것이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 그 함수 개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우리는 이 함수 개체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회원 클래스를 정의하고 또 이 회원 클래스를 관리하는 회원 컬렉션을 정의해서 함수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회원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기로 할게요. include iostream 하고 include string using namespace. 회원 클래스는 상수 멤버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름을 멤버로 갖게 하겠습니다. 회원 번호와 이름을 입력 인자로 받게끔 하고, 소멸자는 제거를 할게요. 번호의 접근자와 이름의 접근자를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CPP 코드에 가가지고 클래스에 캡슐화한 그 멤버들을 정의를 하기로 할게요. 개체 멤버 중에 번호는 상수화 멤버니까 생성자 이니셜라이즈를 해주시고, 접근자 메소드에선 해당되는 그 멤버 필드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겠죠. 회원 클래스는 이와 같이 간략하게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컬렉션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회원을 보관하는 회원 컬렉션 클래스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멤버 컬렉션 클래스를 추가를 해 주시고, 회원을 관리를 해야 하니까 멤버점 헤더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define 인터페이스로 앞으로 인터페이스는 스트렉스트 다라고 매크로 정의를 하고, 인터페이스로
특정한 조건이 참인지 판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iCall이다 라고 하고, 특정한 멤버 포인터를 입력 인자로 받아서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에 맞는지 참인지 판별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그 인터페이스에서 구현 약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회원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함수 호출 연산자 중복 정의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id something에 약속하기로 하고요. 인터페이스 I compare, 여기에서도 오퍼레이터 비교니까 두 개의 회원 개체를 입력 인자로 받아서 차이를 반환하게끔 약속을 하기로 할게요. 회원 컬렉션에선 회원을 동적으로 관리를 할 건데, 회원 하나를 회원 포인터로 관리할 거니까 회원 포인터 여러 개를 갖는 회원 저장소를 동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최대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의 크기를 상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 개수를 이제 기억하게끔 할게요. 생성자에서는 저장소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하고요. 푸시백 메소드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보관하는 맨 뒤에 보관하는 메소드가 되겠죠.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참일 때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같은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iCall 인터페이스 개체를 참조 형태로 받아 가지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서 반환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리스트 멤버 id something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회원에 대한 전체 목록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로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는 개체를 전달받아서 그 개체의 비교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렬하는 부분도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iMember Collection CPP에 가서 클래스 이름과 스코프 연산자 먼저 추가해 주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나하나 하기로 할게요.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떠한 회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찾겠다라고 했을 때 찾는 조건에 대해 가지고 호출하는 사용하는 개발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 회원 목록을 출력을 하고 싶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회원 개체 하나에 대해서 출력하는 것만 정의를 해서 전달해 주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동작을 하게 되고요. 정렬도 마찬가지로 그 비교하는 논리만 전달하게 되면 그 비교 논리를 이용해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생성자에선 맥스 멤버를 상수화 멤버니까 이니셜라이즈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베이스 부분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맥스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베이스 부분에 회원 포인터를 최대 개수만큼 이제 동적으로 이제 만들고요. 보관한 데이터 개수는 0으로 초기 설정을 하면 되겠죠. 소멸자에선 자기 내에서 동적으로 저장소를 생성을 했으면 배열스럽게 생성했으니까 배열스럽게 소멸을 해주면 될 테고, 푸시백 같은 경우엔 유세이지가 만약에 맥스 멤버보다 작다라고 하면 아직 꽉 찬 게 아니니까 베이스 유세이지 이 위치에 회원 데이터를 보관하고 대신 보관 데이터 개수를 1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만약에 꽉 찼을 때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을게요. find if에서 인덱스 0에서부터 보관한 데이터까지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 함수 개체로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회원 개체를 입력 인자로 받게끔 되어 있고 이와 같이 함수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참여되는, 즉 처음으로 조건이 참여되는 회원 개체를 반환하게끔 하고,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0을 반환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 멤버 컬렉션을 사용하는 곳에서 정의해서 그 정의한 개체를 전달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usage 하나씩 중간에 가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원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만 정의한 id sum 그 함수 개체를 입력 인자로 받아서 마치 이제 함수처럼 모든 회원 개체에 대해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겠죠. 정렬도 usage부터 i가 1보다 크면 i를 1씩 감소시켜 가면서 정렬할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거품 정렬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j는 이제 정렬할 범위까지 이동해 가면서 이 비교하기 위한 그 함수 개체 전달받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앞에 있는 개체와 자기 자신의 개체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앞에 있는 개체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에만 값을 교환해 주는 거죠. face j-1은 face j face j equal 이제 temp. 버블 정렬은 이제 많이 이제 해봤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버블 정렬이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언제나 이 사이트에 보면은 버블 정렬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program.cpp에서 어떻게 이제 함수 개체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컬러를 하나 이제 번호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한 이 컬러를 iCol 인터페이스 있죠. 약속한 거에 맞게끔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멤버 필드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어떠한 번호를 멤버 필드로 갖게끔 하고 생성할 때 해당되는 값을 전달받아서 멤버 필드에 설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iCol에 약속되어 있었던 함수 개체, 함수 호출 연산자 중복정의 한 것들을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되죠. 이 번호하고 이 멤버에 있는 이 번호하고 봐서 같으면 참을 반환하게끔 함수 호출 연산자 중복정의를 재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도 id sum 인터페이스 가지고 virtual void operator member 포인터 member 해서 cout 번호 멤버의 번호를 이제 출력해주고 회원 이름 그냥 이름이라고 할게요. 멤버의 getName 이와 같이 이제 출력하게끔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표 멤버는 이와 같이 번호를 먼저 출력해주는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이름을 먼저 출력해주는 클래스도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번호를 먼저 출력하게끔 하고 싶으면 뷰 멤버 개체를 전달하면 될 테고
만약에 이름을 먼저 출력하기를 원하면 뷰 멤버 2를 전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내에 보관하고 있는 전체 회원 개체를 소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위해서 디스포즈 클래스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개체에서는 딜리트 멤버 이와 같이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compare by num 같은 경우엔 public I compare 인터페이스에서부터 구현 약속을 하겠습니다. I compare 여기 이제 약속했었던 이 시그니처에 맞게끔 우리가 재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return member 1의 번호로니까 member 1의 번호와 member 2의 번호를 얻어와서 그 차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교를 할 때 compare by name에서 이름으로 비교를 하는 부분도 하겠습니다. 먼저 member 1의 이름을 얻어오고 마찬가지로 member 2의 이름을 얻어오고 난 다음에 return name 1의 스트링 같은 경우엔 멤버로 compar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name2를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에서 멤버 컬렉션 개체 크기가 10인 회원 컬렉션 개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푸시백 뉴 멤버 해서 5번 이순신 개체를 생성해서 보관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제 3번 홍길동 1번 강감찬 만약에 번호로 검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그 번호를 입력인자로 equal num 함수 개체를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멤버 컬렉션의 find if에 이 함수 개체를 전달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find if에서는 전달받은 함수 개체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참여되는 조건이 되는 회원을 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받은 개체가 만약에 0이게 되면 검색 실패한 거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검색을 성공한 거니까 해당되는 회원의 정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의 여기 이제 오토가 발송하니까 회원 번호하고 이름을 출력해서 과연 잘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관되어 있는 회원 목록들도 전체 출력해 보기로 해요. 이같이 전체 출력을 하길 원하면 아까 뷰 멤버 만들었었던 거 있죠. 회원 개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MC 리스트 멤버 해서 얘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뷰 멤버 2 하나는 번호 순으로 출력하게끔 한 거고 하나는 이름을 먼저 출력하게끔 한 건데 해당되는 개체를 전달하면 그 개체를 이용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VM을 전달하게 되면 번호 먼저 출력할 테고 VM2 하면 이름 먼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엔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번호로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해보기로 할게요. 비교를 할 때 compare by num 개체 이용해 가지고 MC에
정렬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비교 논리를 정의한 함수 개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MC 리스트 멤버 번호를 먼저 출력하는 걸 이제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름으로 정렬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정렬로 출력. 여기에서는 개체가 compare by name 이 개체를 전달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compare by name에 비교하는 그 함수호출 연산자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겠죠. 여기는 이제 VM2로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개체를 소멸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MC의 list member dispose 회원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소멸하는 그 기능을 정의한 멤버를 전달해서 전체를 이제 소멸을 시키면 되겠죠. 한번 잘 동작하는지 실행을 시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기로 해요.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코드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에 논리적 버그가 있나 봐요. 지금 보게 되면 외부 기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 L에 보면 LNK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링킹 오류라는 거예요. 링킹 오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와 같은 메소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iCompare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순수가상 메소드니까 이퀄 제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퀄 제로를 안 해주니까 얘네들은 이제 가상함수로 착각한 거죠. 순수가상 메소드여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퀄 제로를 넣지 않았네요. 다시 빌드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번호를 3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지금 532를 보관했으니까 3번 홍길동 잘 검색해서 출력하는 걸 알 수 있고, 전체 출력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번호가 먼저 출력하는 형태로 전체 회원을 출력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VM2를 전달했을 땐 이름을 먼저 출력하는 형태로 전체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로 정렬로 출력, 번호로 정렬을 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했을 때 번호 순으로 이제 정렬돼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름으로 정렬로 출력이라고 했을 때 이름으로 먼저 정렬한 다음에 출력하니까 강감찬, 이순희, 홍길동 이와 같이 이름 순으로 정렬돼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만들게 되면 컬렉션을 만드는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지, 또 정렬할 때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할 것인지, 또 출력할 때 내부에 있는 걸 어떠한 형태로 출력할 것인지를 거기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약속만 하는 거죠.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또 이제 전체 목록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비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형태의 개체를 입력인자로 받아서 해당 메소드에서는 해당되는 이 전달받은 이 개체들을 마치 함수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함수처럼 사용을 해서 하고, 호출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그 검색하고 싶은 그 논리에 맞는 함수 개체를 정의하고, 또 전체 출력하는 부분도 정의를 하고, 비교 논리에 대해 가지고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함수 개체를 입력인자로 전달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회원 컬렉션에선 그거에 맞게끔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는 좀 내용이 깊었어요. C 언어에서 함수 포인터, 콜백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IO 스트림 클래스하고 비스무리하게 오스트림, CAO 사용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동작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